식초의 효능에 대해서 이 시간에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식초 효능은 우리 인터넷이라든가 뭐 각종 무슨 매체들에서 만병통치약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만병통치약이라는 부분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식초를 복용하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식초의 효능 중에서 몇 가지만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국 분들이 가장 돼지고기를 섭취량이 너무 많고 기름기를 많이 섭취하시지만 심혈관 질환이 굉장히 적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허준 선생님이 동의보감에 써놨던 식초 효능과 일치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혈관 속에 혈전을 녹이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풍을 예방한다라고 우리 동의보감에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큰 효과 중에 하나일 겁니다. 두 번째는 식초를 복용하기 시작하면 보통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피곤함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혹시 나 피곤해 하고 입에 달고 계시는 분들은 식초를 한번 드셔보신다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식초를 드시는데 어떻게 드실 거냐라는 문제에 이제 봉착을 하거든요. 그러면 식초를 몇 배 희석해서 먹여야 되느냐, 막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식초 복용하실 때는 꼭 주의점이 있습니다. 절대 원액 상태로 복용해서는 안 되신다. 그러니까 원액이 아니고 물에 꼭 희석해서 드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희석해 드실 때 그러면 그 다음에 배율을 몇 배로 희석할 것이냐. 네? 배율은 여러분들 입맛에 맞춰서 신 것을 조금 좋아하시면 물을 조금 적게 타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물을 신맛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다 그러면 물을 조금 많이 타셔서 이렇게 드시면은 딱 적당한 복용 방법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식초는 살균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일을 씻을 때나 는 뭡니까 채소를 씻을 때도 이 식초를 넣으시게 되면 살균의 효과가 있습니다. 식품 중에서 식초는 유일하게 대장균 검사 항목이 없는 식품입니다. 이 말은 곧 식초 자체가 살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일이나 채소를 씻을 때 식초를 조금 넣으셔서 씻게 되시면 살균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병 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좋아하신다기보다는 굉장히 관심 있게 보시는 다이어트 뭐 이런 것 등등에도 굉장히 큰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우리가 어떤 미용수로도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액비 그러니까 뭡니까 고추라든가 이걸 심으실 때 탄저병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은 혹시 식초를 가지고 집안에 무슨 살균할 수 있는 무슨 방법 이런 거 있을까요? 실내를? 아, 참 재밌는 질문이네요. 집안을 식초로 살균한다. 그러면 상당히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우리 그 어떤 특정 TV 보시면 뭐 이만가업이라는 프로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 프로에서 보면 북한에서 여름철이 되면 중앙TV에서 소개하는 살균법이 있대요. 어떤 거냐면 식초를 불에다 올려놓고 끓이는 거예요. 끓이면 온 집안에 식초 냄새가 퍼져나가겠죠. 뭐 숨도 쉬기 힘들 만큼 식초 냄새가 퍼져나갈 겁니다. 그러면 이 냄새가 퍼져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고온 입자 상태로 공기 중에 퍼져나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균제를 뿌릴 때 이렇게 알갱이처럼 이렇게 분무기로 뿌리면 날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알갱이가 균을 만나야만이 균이 죽겠죠. 그러니까 이 알갱이가 미세하면 미세할수록 굉장히 효과가 크겠죠. 그게 바로 이 연막소독 같은 건데요. 똑같이 우리가 식초를 넣고 끓이면 온 집안에 식초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 식초 입자가 집안에 있는 병균들과 접촉을 하게 되면 병균들을 죽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걱정스러운 일이 있을 거예요. 식초 냄새가 옷이라든가 이곳에 배일까 봐서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 지나면 전혀 냄새가 사라집니다. 그렇게
집안 살균도 가끔씩 식초를 통해서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도 식당 같은 데서 이와 같은 살균을 하셨던 식당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활용에 관계해서. 네. 선생님, 그 미용 세정수로도 식초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은 식초 종류가 정말 많은데 어떤 식초가 좋을까요? 그리고 혹시 그 배합을 할 때 적당한 비율이 있을까요? 참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러니까 식초를 몸에다가 뿌렸을 때 어떻게 되느냐라는 문제인데요. 사실은 식초를 몸에다 뿌리면 어떤 분들은 화상을 입지 않을까라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 화상을 입는다고 하는 데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 속에다 손을 집어넣게 되면 되게지요. 되게 되죠. 화상을 입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촛불을 끌 때 손으로 이렇게 짚어서 이렇게 불을 끄죠. 근데 손을 화상을 입지 않죠. 그 이유는 무슨 이야기냐면 불 속에 들어가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실제로는 화상을 입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식초를 사용할 때 화상을 입을 수 있고 입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 기준은 식초의 산도가 25% 이상이 되는 식초를 그대로 온액 상태로 바르게 되면 우리는 화상을 입습니다. 그러나 25% 이하일 때는 화상을 입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식초라고 일종의 이야기하는 것 중에 빙초산이 바로 99.9%죠. 그러니까 빙초산을 직접 살에다 바르신다면 화상을 입을 수가 있죠. 그러나 일반 시중에 있는 식초들은 우리가 6%짜리, 12%짜리, 3배 식초가 18% 정도 되니까 전혀 온액 상태 바르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식초를 세게 발랐을 때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염려 때문에 식초를 세정수로 사용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한 서너 배 정도 물을 타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식초를 이렇게 타서 쓰실 때 식초 고유의 색깔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붉은색이 나는 복분자 식초를 가지고 우리 미용수를 썼다 그런다면 붉은색이 피부에 침착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때 쓰는 식초는 화이트 식초, 색깔이 전혀 없는 식초를 쓰시거나 색깔이 굉장히 적게 들어있는 현미식초나 사과식초 정도, 이 정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쓰시면은 가장 좋은 살균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물에 희석할 때 눈에 혹시라도 뿌리는 경우가 있다면 눈을 감고는 하시겠습니다만 눈에 이렇게 매운기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식초의 성분이. 이제 그런 경우 눈에 얼굴에 뿌리실 때는 일반적으로 희석비를 약 15배에서 20배 정도 가지고 뿌리십시오. 그러니까 얼굴에 뿌릴 때는 15에서 20배 정도. 그 이유는 눈에 혹시나 들어가게 되면 눈의 각막이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몸에 뿌리실 때는 온액 자체를 뿌리셔도 되고 그냥 3, 4배 정도 희석해서 사용하셔도 정말 좋습니다. 특히나 피부 가려움증이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 또는 비누 같은 걸 쓰신 다음에 얼굴이 이렇게 뻣뻣하게 당긴다든가 이런 경우에 사용하시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